친애하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수호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언론인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언론은 헌법재판관들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범죄와 관련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제로 몇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재재판관 구명 전원 주제로 통합진보당 위원 해산 심판 청구 사건 최종 변론을 가진 후 결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제가 지난 12월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서를 보내왔는데 이 판결서를 읽으면서 너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참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많아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저는 언론인들 앞에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기 섰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을 수호하는, 그리고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치를 수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해야 될 이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제40조, 제57조, 그리고 헌재 심판규칙, 이거를 깡그리 뭉개버리고 유린하고 정말 아주 뭉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합니다만 정말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깔아뭉갰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주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그 잘못을 낱낱이 제가 규명을 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지난 10월 13일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지만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지난 10월 21일 애국동지들과 함께 258명의 서명을 받아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구명 전원에 대해서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아직도 고발인 진술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발장 내용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적 통진당 합법화를 방치할 것인가? 이거 2014년 11월 3일부로 이걸 제작을 해서 저는 많은 애국동지들에게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자를 발간 후에 더 필요한 내용들을 소상히 정리해서 언론인들에게 요 유인물 한 장을 덧붙여서 이 책자에 넣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라든 각 언론사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고 또 그 출입구에 가서 여직원들에게 요거를 언론사 임원들 또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다방면으로 언론인들이 이거를 접하도록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이렇게 활동을, 1달 이상을 활동을 했는데도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은, 그걸 유린했다고 그러면, 묵살했다고 하면, 이거 정말 대서 특별해야 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법무부가 통지당 해산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것은 헌재법 제57조의 근거에서 냈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알기로는 가처분 신청은 접수함과 동시에 가장 접근한 시기에 가처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기각 처분을 하거나 각하 처분을 하거나 결정 처분을 하거나 뭔가 처분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통지당 해산 청구 심판 청구하면서 가처분 신청한 거, 다시 말하면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신청한 사건을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묵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묵살해도 좋을 경우가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가처분 신청? 대한민국 정부가 신청한 것인데 그걸 묵살해버려요. 이거 큰 사건인데도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가처분 신청 하나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헌재법 제38조 심판기간, 이 심판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아주 못을 박은 거예요. 이거를 단 하루도 남길 수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근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제38조 규정은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띄워놓고 통지당 해산 심판 1년이 넘도록 180일 이내가 아니라 365일 하고도 한 달이 더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훈시 규정이 아니고 사건 심판 청구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명의 그 헌법재판관 고리가 있을 때에는 그 고리 기간은 이 180일 이내라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헌재법 제23조 심판 정족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7명 이하일 때는 사건 심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7명 이상이라야 사건을 심판하고 심리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고리가 있을 때에 7명 이하가 될 때에는 180일 안에 죽었다 깨어나도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리 기간이 없다면 반드시 180일 이내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헌재법 제40조에 더 명료하게 명쾌하게 규명해놨습니다. 그 심판기간과 가처분 규정은 특별한
경우의 규정으로 헌재법 제40조에 아주 분명하게 해놨습니다. 그거는 민사소송법의 모든 절차를 헌법 심판 사건도 적용을 합니다마는 이 특별한 경우에 규정된 것은 다시 말해서 심판기관이나 가처분 같은 거는 이거는 민사소송법에 적용을 할 수 없는 거로 준용할 수 없는 거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80 이내에 해야 한다. 불변 기간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제멋대로 그러니까 법률 해석 유권 그 해석기관 법률 해석 자기네가 유권기관인데 그거를 왜곡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제가 더듬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아니 재판관이 입법기관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법을 그대로 준수해서 헌법재판사건 심판만 하면 되지 뒷법대로 법을 맘대로 묵살도 하고 자기네 생각나는 대로 적용도 하고 맘대로 하는 거예요. 언론인들이요 정말 제 얘기가 너무 투박하고 질서가 없고 조리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핵심은 다 들어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요 범죄인들입니다. 아니 범죄인이라니 아니 법을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위반한 범죄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도범인은 절도죄를 위반했기 때문에 절도범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을 3개 조항 그리고 헌법재판 규칙 이것도 또 위반을 했어요. 헌법재판은 180일 이내에 끝내도록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과 달리 얼마든지 재판관들을 재량에 의해서 권한을 주어준 겁니다. 뭐 참고인 진술을 받는다든가 증거 채택을 한다든가 이런 거 속전속결로 할 수 있도록 시급성, 긴급성에 맞게 그냥 할 수 있도록 다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도외시해버리고 질질 재판을 1년 넘게 끌어온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분명히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책자와 또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무수히 배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이거를 정말 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다면 실제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 호소를 들으시고 이거를 보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 9명의 재판관들은 분명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국민 여론에 의해서 국민 여론의 압박을 받아서 분명히 퇴출돼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범죄인이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선고 기일을 정하고 땅땅 뭐 기각을 하든 해산명령을 하든 저 그거 관계없습니다. 그거 관계없이 당장 퇴출시켜야 됩니다. 당장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언론이 보도를 해주세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하면 범죄인을 은폐한 것이 됩니다. 국민의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내가 띄우려고 시도한 그 취지를 언론인들께서는 10분 이해하시고 즉각 보도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